진짜 황홀한 삶. 우연히 어떤 인생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시대를 풍미할 만큼 아주 아름다운 여배우였다. 그녀가 20세가 되기 전에 이미 탑의 자리에 올라갔고 학력적으로도 아주 뛰어나서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학교 공부를 하였다. 머리와 외모까지 갖춘 그녀가 불의의 사고로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심지어 얼굴을 50반을 꿰맸다고 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했던 그녀의 삶은 아주 젊은 20살에 닥친 커다란 시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만 한순간에 그것들을 잃었다고 그녀의 인생을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성형 후에 그녀 얼굴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나는 느꼈는데 그녀는 평생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재기를 꿈꿨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안쓰러웠다. 그녀의 반짝거리고 화려했던 인생은 겨우 4년에 불과했다. 하지만 나머지는 잊혀진 존재로 긴 시간들을 살아야만 했던 그녀의 인생을 보면서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유명한 것이 무엇이며 이름 없이 산다라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하는 여러 생각이 든 것 같다. 차라리 그녀가 무명으로 그냥 살았다면 어땠을까, 오히려 더 만족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다.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고 화려한 생활을 꿈꾸고 가장 탑의 위치에 오르기를 바라지만 꼭대기에 있다라는 것은 또한 어떠한 작은 바람에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녀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어찌 보면 잠깐 반짝 화려하게 살다가 그 나머지의 인생을 인기 없이 잊혀지는 존재로 사는 것보다 소소하게 무명으로 살아가는 삶도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다. 원래 세상은 더럽다. 옛날 배우들이나 탤런트, 여배우들이 어떻게 지금 근황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영상을 보게 되었다. 옛날 배우들이 어떻게 입고 꾸미고 나오는지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재미있어 보기 시작했는데 한 작품이 있었는데 거기 등장한 여배우의 삶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되었다. 그녀는 청순 가련형의 미인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을 연기하여 많은 소년들의 마음에 첫사랑으로 등극된 예쁜 소녀였다. 그녀는 다른 영화에서 주연급으로 연기를 하여 굉장한 열정을 보여주었지만 대종상을 받지 못하는 불명예를 당하게 되었다. 그녀와 같이 출연했던 단역에게 그만 대종상 신인상을 빼앗기게 된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상을 받지 못한 것이 너무나 의아했고 심지어 감독도 그것에 항의해야 하다가 그 세계에 너무나 염증을 느껴 감독이라는 자리를 버리고 외국으로 떠나게 되었다고 한다. 대종상의 한 번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두 사람의 전도유망한 배우와 감동을 잃은 것이었다. 결국 그녀는 배우의 미래를 버린다. 그리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 잊혀진 존재로 살아간다. 난 그녀의 삶을 보면서 아마 누군가 그녀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녀를 모함하거나 질투해서 그녀가 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그녀가 성장하면 자신의 적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녀를 실망시켜서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든 치열한, 치밀한 악한 계획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세상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며 부패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본 적은 없다. 하지만 불편하고 지저분하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고 자기가 꿈꿨던 열망을 포기한다면 여전히 세상은 더 냄새나고 악하고 좋지 않은 곳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 분야가 어떤 것이든 썩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다. 하지만 거기서 깨끗한 물질을 끊임없이 뿜어내는 누군가는 그 힘으로 인해 정화되고 조금씩 더러워진 곳이 깨끗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 삶에 발견되는 모든 불공정과 부패를 만났을 때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주 작은 물살이라도 그 자리에서 뿜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당신은 5천만 원짜리군요. 세계인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최고 가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족이다, 인생관이다 같은 정신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유일하게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했던 나라가 있었으니 그것은 우리나라였다. 한국에는 최고의 가치를 돈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밀 문화권에서 자라난 서구의 사람들은 협동과 단결해서 밀을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단독으로 농사지어 재배하는 문화권이기 때문에 남들의 수익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쌀 문화권에서는 같이 노동력을 활용해서 일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일하고 누가 어떤 소득을 얻었는지가 눈에 보이는 구조라서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문화권에 속하다 보니 인간의 최고 가치관이 물질로 규결되는 현상을 일으킨다고 한다. 비교 문화권에서는 최고의 가치, 물질로 생각하는 것이 쉽다고 한다.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체면 문화의 대한민국은 문화만 보더라도 그곳에 나와 있는 직업군이 매우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변호사, 검사, 의사 등 최고의 전문직으로만 되어 있는 그 직업군을 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보여지는 위치의 것들을 중시하고 소득이 많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외국처럼 다양한 직업군을 담는 문화 콘텐츠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드물다. 외국 영화에서는 잘생긴 배우를 노숙자로 출연시키거나 배관공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빛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청소 노동자나 미화원, 경비원이 주인공인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다. 쌀 문화권에서 나온 이런 비교의식이 만들어낸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관이 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모두 쌀 농사를 짓는 시대도 아닌데 이렇게 비교하며 물질 만능주의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가장 우울한 나라, 가장 불행한 나라라는 불명예까지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오늘 밥값은 했다. 나는 드림도 자주 받고 드림도 자주 한다. 우리 집의 재화는 자주 들어오고 자주 나간다. 아주 빠르게 순환하는 공장과도 같다. 나는 오늘 드림 받으러 다녀왔다. 드림하려는 분이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2번이나 약속을 취소했다고 했다. 나는 꼭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약속한 시간보다 20분 먼저 도착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작은 선물을 포장해 가지고 가서 그분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거르 후에 그분이 얼마나 친절한지 후기까지 남겨드렸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친절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했다. 왜냐하면 그분이 최근 겪었던 피로감을 달래드리고 싶었다. 예전에 무인 카페에 어떤 나쁜 사람이 들어와서 물건을 부셔버리는 것을 뉴스에서 보았다. 그런데 2번째로 들어온 사람이 부서진 물건들을 정리해주고 밖에 패대기 쳐진 물건들을 안에 넣어주는 아주 착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사건을 당한 그 무인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잃고 얻는 것들의 끊임없는 반복인 것 같아요. 2번째 사람으로 인해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부셔버리는 상처를 준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누군가의 부서진 물건을 정리해서 안에 들여주는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다.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다. 누군가에게 작은 사랑과 위로를 해주었다면 오늘의 밥값은 했다고 믿는다. 그만둔 아이에게 선물 보내주기. 나는 예전에 엄지손가락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우리가 손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엄지손가락이라고 하는데 손의 힘의 80%를 엄지손가락이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엄지손가락이 제 기능을 못하면 손이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마지막에 그 사람과의 관계의 80%를 좌우한다고 나는 믿고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유종의 미다. 그동안 잘못 지냈더라도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면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나 잘 지냈다 하더라도 마지막을 좋게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음에 큰 앙금을 남기게 된다. 나는 그만둔 아이에게 선물을 보냈다. 선물을 보내는 마음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나는 편지도 써주었다. 그리고 선물도 내가 직접 만들어서 준비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 아픈 손가락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만들어 정성을 다해 선물을 보내주었다. 그 아이와 나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지만 나는 그 선물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유종의 미였다고 생각한다.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었던 그렇지 않았던 내가 최선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또한 새롭고 밝은 아름다운 시작의 문을 열어줄 거라고 믿는다.